전통적 행정의 그 주장의 요지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아주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봐. 그 윌슨이 이제 전통적 행정이 우리 딱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우드로 윌슨이라 그랬지, 그지? 1887년에 행정의 연구, The Study of Administration한 그 논문을 썼어. 발표를 하면서 그 논문에서 뭘 제안을 했어? 뭘 제안했다고 얘기했어? 아, 그것에 앞서서 정치 행정의 분리에 앞서서 뭘 얘기를 했어? 누가 손 들어서 얘기해봐. 손 들고 얘기해봐. 한 사람이.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은 혼선되니까 지강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그렇지. 정부가 효율적으로 정부의 효율적 운영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을 했어. 그러니까 헌법을 프레이밍하는 것, 다시 제정하는 것보다는 헌법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논평하면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학자나 행정가들한테 요구를 한 거지. 이 당시 그 정부의 목표가 핵심적인 목표가 뭐라 그랬지? 정부의 목표. 전통적 행정에서 정부의 목표는 뭐야? 그렇지. 그렇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 그랬어. 그지? 다르게 표현하면 효율적으로 손 들어를 구해봐.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거. 오케이. 똑같은 얘기야. 그지? 효율적으로 다시 말해 정부의 목표 두 개 섞어서 얘기하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정부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전에 나와야 되는 얘기가 있어. 그렇지. 정부도 기업처럼 운영돼야 된다. Government should be run like business. 외워둬야 돼. 그리고 정부도 기업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했다 그랬지. 뭐 제안했지? 이제 거기서 손 들고 얘기해봐. 누구든지 손 들고 얘기해. 그렇지.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한 명의 최고 관리자의 권력이 통합된 계층적 구조를 통해서 행정 관리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어. 두 가지 제안했어. 그지? 정치행정이원론은 기본적으로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행정 윤리성 향상을 위해서 제안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지? 정치행정이원 분리해라는 게 뭐야?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행정 윤리성 향상을 위해 제안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 그게 뭐지? 그렇지. 민주적 책임성이라고 단순히 얘기하지 말고 democratic accountability.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행정이원론이 제안되었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시민의 의지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민의 의지가 통치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스텝이 필요하다 그랬지. 정치기구가 우선 정치기구라는 것은 의회를 말하는 거야. 의회와 정치가, 그지? 정치기구가 시민의 의지를 완벽하게 구현할 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 스텝 뭐지? 그 다음 스텝 뭐야? 손 들고 얘기해. 기관에서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완벽하게 집행하면 시민의 의지가 통치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현된다. 그런데 이제 정치와 행정을 구분을 했는데 행정기구가 정치기구와 따로 놀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다르게 표현하면 행정 능률성,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분리된 행정기구가
정치기구가 제정한, 의회가 제정한 정책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수가 있지, 그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방지 장치를 주입을 했어. 만들어놨어. 뭐지?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분리된 행정기구와 정치기구가 따로 논단 말이야. 정치기구가 제정한 법의 집행을 소홀히 한다든지 아예 거부해버릴 수도 있잖아. 그지? 그걸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장치를 집어넣었다. 뭐지? 전문성, 중립성, 전문성이지. 중립성과 전문성을 행정가의 덕목적 가치로 강조를 하고 또 한 가지 중립성과 전문성. 그러니까 중립성이라는 건 뭐지? 정치기구와 국회의원들이 의원들이 제정한 정책이 나의 사상과 이념과 맞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성실히 집행하라고. 그게 있죠. 그리고 전문성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그 가치가 되는 거지, 그치? 전문성. 성실히 집행하면서 잘해라 이거. 전문적으로 해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 손 들고. 행정재량을 최소화시켰어. 뭘 통해서? 행정재량을 최소화시켜버렸어. 아예. 죽여버렸어 그냥. 죽이려고 노력했어. 최소화시켰다 이거. 뭘 통해서? 그렇지. 규정과 법규라고 하는 게 나아. 법규라는 건 법과 규정을 말하는 거지. 그지? 법규와 절차를 통해서 행정이 수행되게 함으로써 행정재량을 최소화시키려 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처방이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정치 행정을 분리해라. 기업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처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뭐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돼. 왜 기업처럼 운영해야 되냐?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정치행정이원론을 구분을 처방을 했고, 제안을 했고, 두 번째는 통합적 최고 관리자한테 모든 권한이 통합된 계층적 구조를 통해서 행정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처방했다 이거지, 그렇지? 이 당시 이 계층적 구조를 갖다 처방할 때, 계층적 구조를 처방할 때 가장 많이 이 전통적 행정학자들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지? 테일러.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윌슨, 윌러비, 화이트 등의 초기 행정학자들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의 영향을 받아 조직에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구조화시키고 관리하는 방법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이거. 오케이 됐어? 자, 여기서 효율성의 의미라는 건 뭐지? 정의를 해봐. 전통적 행정학자들이 효율성의 의미. 산출 대비 비용이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대입해서 얘기를 해봐. 전통적 행정학자들은 조직의 일을 효율적으로 구조화시키고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랬다, 이거지. 그러면 그걸 대입해서 얘기해봐. 효율성이란. 조직의 전통적 행정학자들은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어진 일을 조직화시키고 관리하는 전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했어. 구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했지? 세 가지 얘기했다 그랬어. 또 손들어서 얘기해.
첫 번째는 이거라 그랬어. 행정기관한테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력과 권한을 부여받은 두 명의 최고 관리자를 두고, 아니지, 단 한 명, 그지? 두 명이 되면 통합된 구조를 이룰 수가 없어, 그지? 통합되고 계층적인 구조라고 그랬잖아. 한 명의 최고 관리자를 두고 그로 하여금 조직을 통솔하게 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두 명이 아니야. 두 명으로 하면 통합되지를 못해. 하이라키의 정점에는 오로지 한 명의 최고 관리자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지. 그 행정 원리는 뭘 보장하는 거지? 생산성, 그지? 효율성을, 생산성을 보장할 행정 원리에 따라 구성된 조직을 통해서 CEO가 행정기관에 주어진 일을 처리하도록 한 거야. CEO를 두고 CEO는 능률성과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된 조직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면 어때? 그래서 조직 구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많이 연구됐다 그랬어. 대표적인 것으로 뭐가 있다 그랬지? 분업과 조정 통제. 그렇지. 분업과 조정 통제학, 그지? 두 개, 여러 가지 원리 있지만 두 개로 대별될 수 있다. 노동의 분업, 통솔 범위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그다음에 권위 계층화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 CEO의 과제를 뭐라고 규정했다 그랬지? CEO가 해야 될 역할 뭐지? CEO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 CEO의 과제는 이거다. 뭐지? 하고 조정 통제 원리를 개발하고. 그런데 그걸 한 단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 포스트 코브라고. 포스트 코브. CEO의 과제의 핵심 역할은 포스트 코브다. 포스트 코브가 풀어서 얘기하면 플래닝은 뭐라 그랬지? 조직이 해야 할 일을,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규정하는 거지. 플래닝, 기획하는 거지. 그 다음에 최선의 노동 분업 방식을 찾아내는 거야. 이게 이제 일종의 기획이지, 기획. 그 다음에 플래닝이고, O는 뭐라 그랬지? 분업화된 일을 조직화시키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스태핑은 사람들을, 인력을 선발해야지 우선.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D는 업무와 인력을 적절히 통제하는 거지. D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거지. 그지? D하고 코가, 그지? 인력과 업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리포팅은 보고 체제를 확립하는 거고. B는 예산을 배정하는 거. 근데 예산을 배정하는 데서 중요한 게 뭐지? 최소의 비용만 준다는 거.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거지. 이 정치행정 이원론뿐만 아니라 이 계층제적 구조 또한 뭐라 그랬어? 계층제적 구조를 통한 행정관리 또한 아까 비즈니스 모델에 입각해 있다 그랬어. 기업 모델, 그죠? 정치행정 이원론이 비즈니스 모델에 입각해 있다는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조직된 지방정부의 형태인 의회, 시정관리인 형에서 볼 수 있다 그랬지, 그죠? 조직구조, 계층화된 조직구조를 통한 행정관리도 이것도 기업 모델에 입각해 있다고 그랬어. 근본적으로 어떤 면에서? 조직 구성 및 관리 원리. 조직 구성의 원리 또는 관리 원칙이라는 것이 포스코브지, 그지? 조직 구성 및 관리 원리가 다 뭐야? 어떤 사고에 입각해 있다 그랬지?
어떤 사고? 누구의 어떤 사고? 테일러의 테일러의 뭐? 과학적 관리법의 무슨 사고? 원 베스트 웨이. 원 베스트 웨이야. 이 둘이 과학적 관리의 테일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연구 화두는 뭐냐? 어떻게 하면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능률적으로.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관리 방식이 무엇인가? 전통적 행정학자도 똑같은 화두야. 어떻게 하면 조직한테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조직화시키고 관리할 것인가. 똑같이 원 베스트 웨이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 원 베스트 웨이. 됐어?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이먼으로 넘어갔어. 사이먼의 합리 모형 또한 전통적 행정의 일각을 구성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 이유를 마지막에 얘기했어. 그지?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이먼은 논리적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뭐와 뭐가 구분돼야 된다고 얘기했지. 가치와 구분. 사실은 구분하여 과학자는 오로지 사실의 영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왜 그렇지? 왜 과학 사실 영역, 가치 영역도 있고 가치적 판단이나 가치적 명제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 왜? 가치적 판단과 가치적 명제는 뭐가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검증할 수가 없어. 옳고 그름. 이것이 true냐, false냐,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검증할 수가 없어. 그렇지? 사실, 가치적 판단 같은 거 어떻게 검증하냐? 줄기세포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해? 그지? 가치적 판단 또는 가치적 명제는 true인지 false인지를 검증할 수 없는 윤리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과학자가 그 부분까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과학자의 연구 대상은 오로지 사실의 영역. 사실적 명제나 사실적 주장에 true냐 false이냐를 갖다가 검증하는 데만 몰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에 다양한 현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과학적 연구, 조직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를 한 거야. 그지? 근데 조직에 다양한 현상이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과학적 연구를 진행을 했어. Why? 왜 하필은 의사결정 과정이니? 그래서 부제가 뭐라 그랬지? 이 administrative behavior, 행정행토론의 부제가 A study of decision-making proces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의사결정 과정에 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시켰냐 하면은 조직이나 개인의 모든 행동은 결국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됐어? 그리고 이 사람 뭐라 그랬어? 모든 의사결정은 목표와 대안의 선택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그런데 목표의 의사결정 과정을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라 그랬어. 그리고 행동수단의 선택, 다시 말해서 대안의 선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왜?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해. 목표에 주어진 것이 가정하지 않고 목표도 선택의 대상으로 간주할 경우 어떻게 돼?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불가능하다.
이것도 잘 봐봐. 사이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원 베스트 웨이 사고에 입각해 있어. 조직의 목표가 있지? 그지? 목표가 있지? 이 목표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지? 주어진 것으로. 상관은 여기 이제 조직이 여러 단계가 있잖아. 그지? 단계가 있잖아. CEO가 있을 거고 그 밑에 무슨 부장이 있을 거고 과장이 있을 거고 이렇게 쭉 있잖아. 우리 행정조직의 단계는 9급이지. 9단계로 되어 있지. 장관도 있고 차관 빼고 9단계네. 그지? CEO가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 어떤 대안을 결정을 했어. 이 사람한테 CEO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 CEO가 결정한 결정이 자기 행동 대안을 선택하는데 전제가 돼버려. 오케이? 여기 또 결정했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직속 상관인 결정한 것이 자기가 이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행동 대안을 선택하는 데서 또 전제가 돼버려. 다시 말해 상관의 결정이 부하의 결정의 전제가 돼버려. 자, 이거 봐봐. 조직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지, 그지? 그리고 각 단계마다 뭐야? 최선의 대안을 찾는 거지, 그지?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최선의 대안을 찾는 거, 그지? 그거 전부 다 연결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지? 조직의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의 시리즈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되는 거야. series of alternative가 되는 거야, 그지? 과학적 관리에서 뭐라 그랬지? 테일러가 주어진 일을 가능한 한 여러 단계로 나눠라 이거. 일을 처리할 때 여러 개 단계로 나눠라. 여러 큰 업무를 쪼개라. 그리고 쪼개진 각 업무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거를 다 연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 큰 일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하는 거지, 그지? 자, 이건 아니야. 이건 수평적이지만 수직적이잖아, 그지? 원 베스트 웨이지. 기가 막히지? 원 베스트 웨이지.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선택을 했어, 그지? 대안을 선택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이 사람한테도 대안은, 이 사람한테도 대안 선택이야, 그지? 대안 선택할 때 어떻게 해서 상관이 결정이 전제가 돼버린 거야. 왜냐하면 상관의 결정을 전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가치 판단하게 되니까. 최선의 결정들을 쫙 모아놓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궁극적으로 행정기관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방식을 찾아버리는 거지. 이해돼? 이해되냐? 그리고 선택된 대안이 이게 제대로 했냐? true냐? false냐?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 합리성이라고 그랬어. rationality라고 그랬어. 사이먼에 있어서 합리성이라는 것은 합리적 대안이라는 것은 조직 목적이 있잖아. 목적을 향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나아가게 만드는 행동 대안이라고 그랬어. 목표가 있어, 그지? 조직의 목표. 이 목표를 향해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지? 효율적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 대안이 바로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거. 다시 말해서 비용은 최소화시키면서 목표를 달성하면 편익이 주어진다 그랬지, 그지?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합리적 대안이다. 이렇게 좀. 결국 뭐니? 합리성이라는 것은 효율성과 동일한 의미로 쓴다는 거죠. 사이먼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효율성과 동일한 의미로 정의한다는 거고, 합리성은 목표와 수단의 관점에서 정의한다. 오케이? 합리성을 목표와 수단의 관점이 정의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사이먼의 합리성은
무슨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 instrumental rationality라고 그랬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합리성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합리성의 의미는 이성적 작용을 말해. 이성적 작용. 정의나 평등이나 자유 이런 문제들과 합리성을 결부시켜서 얘기를 해. 이성적 판단, 작용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 인간 사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정의고 평등이고 이거다 이거지. 근데 여긴 그게 아니라 합리성이란 뭐예요?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의 선택이라는 의미로 합리성을 규정한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 행정 모형이 왜 일각의 일부가 되느냐를 두고 전통적 행정,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하고 사이먼의 합리 모형이 어떤 점에서 같다고 그랬지? 첫 번째. 어떤 면에서 같다고 그랬어?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고 가치와 사실을. 그렇지. 정치의 영역은 가치의 영역이지. 똑같은 거 그지? 행정의 영역은 사실의 영역. 그 다음에 또 둘이 추구하는 가치가 같다 그랬지. 뭐지? 효율성, 합리성. 그지? 그 다음에 행정가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 조직인의 역할.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주어진 과업의 일의 효율적 수용. 합리 모형에서는 주어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의 선택. 대안의 선택한다는 건 뭐니? 재량이 부여된다는 거지, 그지? 그지? 근데 그런 면에서 갖고도 틀리다 그랬어, 그지? 그 재량이 조직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려 하기 위해서 인듀스먼트, 모니터리 인센티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랬어, 합리 모형에서. 그래서 인듀스먼트 컨트리뷰션 모델이라고 얘기할 때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컨트리뷰트하게 한다는 거지. 뭘 향해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컨트리뷰트하게. 정리 다 됐지? 싹 됐지요? 이 스토리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더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논의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큰 줄기 속에서 이렇게 살을 붙여 나가야 돼. 여러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이게 2페이지 요약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온라인 강의실에 이 자료 게시돼 있어. 알았어? 그리고 원본 이 확대본이 있는데 확대본은 게시 안 하기로 했어. 그리고 OCW가 끝나도 제출 안 하기로 했어.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 같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 같아서. 베낄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어. 선생님이 지금 책 쓰고 있어, 행정학계로. 책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게 노출돼 버리면 누가 책 사겠냐?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스토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대처할 수 있어.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생님이 답안지 같은 거 이렇게 채점하다 보면 제대로 아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어. 쪽집게처럼 알아야 돼. 아주 전곡을 찔러야 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양쪽으로 다 했는데 그 모은정 학생이 그 도움을 받아서 프레지로 작성했는데 파워포인트보다 좀 낫냐?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교과서에 11하고 12페이지에 그 core ideas of old public administration 전통 행정학의 핵심
주장.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 그걸 갖다가 번역해 놓은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쭉 읽으면서 다 이해가 돼야 돼. 첫 번째, 정부의 초점은 현존하는 또는 새로이 창설된, 그 부분을 빼버렸어. 번역을 안 했어. 현존하는 또는 그러니까 기존에 또는 새로이 만들어진 정부기구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데 있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코어 아이디어 넘버 원이야. 왜 저렇게 저걸 강조를 했을까? 정부가 직접 전달해야 된다. 정부 기구를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 정부 기구 외에 다른 기구를 통해서는 공공서비스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왜 그랬을까? 신공공관리에서는 정부 기구가 아니라 비정부 기구, profit organization, 그다음에 비영리 기구, non for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기구를 통해서 공공서비스 전달하잖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돼. 아, 왜? 저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오로지 정부 기구가 공공서비스 전달에 책임을 져야 된다. 비정부 기구를 통해서 정부 기구가 아닌 영리기구나 비영리기구를 통해서 공공서비스 전달해서 안 된다는 거. 이해돼? 두 번째, 공공행정관은 공공정책 결정에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며 아주 제한된 그들의 주된 업무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다. 이해되지? 확 들어와야 돼. 이게 다 들어와야 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수업을 듣고 그래야지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들었다는 얘기야. 세 번째, 행정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가들에게 책임을 진다. 직접 책임을 진다. 행정관은 유권자들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 맞아, 틀려? 틀려. 유권자들은 간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선출된 공직자들을 통해서 유권자들한테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야. 직접적인 책임의 대상은 선출 공직자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행정가가 유권자들한테 직접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직접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직접 책임을 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지?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왜냐? 직접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행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여지를 준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직접 책임을 지면은 그렇게 행정가들이 시민들이 행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되니까.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행정 과정에 행정 업무에 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것도 고안된 장치라는 거야. 저 의미를 읽어내야 돼. 행정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의 책임을 진다. 이면을 읽어놔야 돼. 행정관은 유권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오로지 간접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indirectly 책임질 뿐이다. 됐어? 자, 서비스의 전달은 행정가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앞에 나온 거야, 그지? 그지? 근데 가운데가 이제 그 선출직 공직자들한테 책임을 지고, 이거는 요것도 나왔어, 그지? 앞에 업무 처리의 재량이 제약된, 제약된 법규와 규정을 따라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 재량을 최소화시킨다. 아까 그 논의와 관련돼 있지. 재량이 제약됐어. 재량을 왜 제약시켰지? 왜 제약을 시켰어? 최대한대로 조약시키려고 했어. 제약시킨 이유가 뭐야? 그렇지. 선출직 공직자, 정치기구가 제정한 법을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법의 집행을 소홀히 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재량을 없애버리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해라 이거. 그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되지?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정한 법이 구현이 되는 거죠. 구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과 규정과 절차를 두는 거예요. 규정과 절차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의도가 구현되도록 보장해주는 장치야, 그지? 알겠어? 장치라고. 규정과 절차라는 게. 자,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공공 프로그램은 자, 저 위에 부분은 다 이제 뭐 정치행정 이원에 관련되는 거, 그지? 자, 공공 프로그램은 관리자가 조직의 정점에서 통제하는 계층적인 조직을 통해서 가장 잘 집행될 수 있다. 이해됐지? 네? 그 다음에 공공조직의 최고 가치는 효율성과 합리성이다. 이거는 내 표현이 아니야. 이 책의 이제 코 아이디어로서 딱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강의를 들었으면은 딱 들어와야 되잖아, 그지? 완벽하게 들어와야 돼. 그리고 그 이면도 읽어내야 돼. 효율성하고 합리성의 효율성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 비용과 산출의 관계로서 정의되는 반면에 합리성은 비용과 편익. 그지? 비용과 편익의 관계. 그 부분도 틀린 부분이야. 비용과 편익이야. 그지? 오케이? 편익이라는 거 어떻게 된다 그랬지? 어떻게 얻어지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랬어. 편익이라는 거. 목표 이제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지. 명확해졌으면 좋겠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편익이 얻어지는 거지. 행정고시 합격함으로써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거고 명예라는 가치도 얻을 수 있고 돈이라는 가치도 얻을 수 있고 가치라는 것이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가치 아니야, 그지? 중요시 여기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지. 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좋은 남편도 얻을 수 있고. 자, 그 다음 공공조직은 시민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 체제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됐지? 시민 참여가 하면은 행정이 아무래도 더뎌지지. 딜레이 된다고. 딜레이. 지연이 된다고. 행정 업무 처리가 지연이 된다고. 효율적이 될 수가 없지. 폐쇄 체제라는 거야. 폐쇄 체제. 시민 참여가 허용되지 않은 폐쇄 체제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시민 참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행정가는 두 번째 처방이 나오는 거지, 그지? 행정가는 유권자들한테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나오는 거야. 알았어? 공공행정가 마지막 공공행정가의 역할은 대체로 포스트컵으로 규정된다. 자, 다 들어왔어, 그지? 아주 그냥 이 진공 청소기로 흡입하듯이 저 아이디어들이 들어와야 돼. 저게 안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야. 기여와 한계, 전통행정학의 기여와 한계. 이 부분은 책에는 자세히 안 써 있어. 그런데 또 이 부분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대체로 만든 거다. 기여와 한계. 첫 번째, 사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효과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뭐냐? 뭐 많지 뭐. 국방이라든지 주택, 교통, 환경보전, 의료보험, 의료보장 이런 것들. 사회보장 이런 것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관료제가 없었을 때의 상황하고 비교해봐. 그 전의 상황하고. 그 전의 상황들은 전문가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아마추어의 행정 아니야, 그지? 거기다가 또 정치인들이 계속 개입을 해.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겠어? 행정의 일관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지속성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수업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가. 역관체제 뭐 이런 거는 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 두 번째, 정치적 관심사와 행정적 관심사의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문제와 행정적 관심사나 정치적 관심사와 행정적 관심사, 다시 말해서 정치 문제와 행정 문제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만드는 데 기여했다. 역관 체제 하에서는 행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지 않았어. 그리고 정치가가 행정 문제까지 개입했어. 역관 체제 하에서는 행정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정치가가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 문제도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가 무슨 일을 했지? 행정 문제, 어떤 것들이 행정 문제야? 운영과 관리하는 것에 관련되는 것이 행정 문제야. 공무원을 뽑아. 공무원을 뽑고 그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까지 정치인들이 개입했다는 거. 그게 행정 문제야, 그지? 행정 문제지, 그지? 정치 문제는 어떤 거라 그랬지? 시민과 유권자와 관련된 관계에 관련되는 문제야. 시민들한테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시민의 의지를 어떻게 법으로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치 문제고, 행정 문제는 행정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관련되는 문제야. 그런데 그런 데까지 역관 체제 하에서는 정치가가 정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정 문제까지 깊숙하게 개입했다. 그런데 전통적 행정은 정치 문제와 행정 문제를 구분하고 정치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 담당하게 하고 행정 문제는 행정 영역이 담당함으로써 정치 문제 행정 영역 간의 균형을 잡도록 유지하는데 균형을 잡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 행정 모형이 20세기 초반에 이제 도입된 그런 오래된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지배력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대안이 없으면은 이 디폴트 옵션으로 간주되고 있다. 디폴트 옵션이야. 다른 대안이 없으면 그냥 전통적 행정 모형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디폴트 옵션은 여전히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행정 구조들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전통적 행정의 영향력이 아마 제일 높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신공관리가 지금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행정 조직과 관리 방식은 전통적 행정 모형에 입각해 있는 부분이 내 생각으로는 50%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대세야. 여전히 대세고 여전히 시장 지배력이 있고 디폴트 옵션을 여길 정도로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있는 모형이다. 그 다음에 한계. 적고 있니? 한계는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통적 행정 이론에 대한 비판가들은 굉장히 많지. NPM도 비판가들이고, 그다음에 NPS 신공공 서비스론도 비판가들이고, 아주 동네 북이야. 어떻게 보면, 그지? 당시에 비판 그 전통적 행정 모형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비판했던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다이목, MOC 다이목. 왈도, 로버트 달, 이런 사람들도 있어. 하여튼 동네 북이야. 우리가 이제 한 몇 주 후에 배울 뉴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신행정학자들도 얘네들 비판하고 나오는 거지. 전통적 행정. 다 그냥 얘네들. 근데 이제 비판을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첫 번째 효율성이 이 사람들은 이제 행정가와 행정기구의 최고의 가치라고 그랬잖아. 근데 효율성이 행정가와 행정기구의 업무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가치들도 반영해야 된다 이거. 다른 중요한 가치도 행정가와 행정기구가 추구해야 되며 그들의 업무를 평가하는 데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런 가치들이 뭐냐? 민주적 가치들이야 주로. 어떤 거냐? 정의, 자유, 형평, 평등 이런 것들. 행정가는 다시 말해서 정치가와 마찬가지로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유, 평등, 형평 과 같은 민주적 가치에도 관심을 보여야 된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되느냐? 효율성 말고 효율성은 수단적인 개념이야, 그지? 개념 또는 가치야, 그지? 근데 정의, 형평 뭐 이런 거는 목적적인 개념들이고 가치들이야. 근데 다시 말해서 행정가와 행정기구는 수단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목적적 가치에도 관심을 보여야 된다. 이들 가치들 간의 균형을 가치들 간의 균형적으로 이들 가치들을 수용해야 된다.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균형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행정가와 행정기구의 업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만이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비판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신행정학, 그 다음에 뉴스 퍼블릭 서비스 다 똑같아. 그 사람들은 뭐로 보냐면은 틀린 게 뭐냐면은 행정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 기본적으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행정은 가치 판단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가치 중립적이 될 수가 없다. 행정은 가치 판단에 불가피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 가치 판단한다는 건 뭐지? 이 전통적 행정은 뭐냐면 가치 중립적으로 보지. 목표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이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다 이거 아니야. 가치 중립적이잖아. 가치에 대해서 개입 안 한다 이거 아니야. 그런데 가치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 비판가들은. 왜냐? 행정가들은 정책 결정하잖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정책 결정하기 때문에, 그 현실이기 때문에, 정책 개발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하고 정책 개발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단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목적적인 가치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만약에 전통적 행정학자들이 지금 다시 살아났어. 받아들일까?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것 같아. 내가 보기. 윌슨은 안 받아들일 것 같아. 비판. 나는 윌슨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정의나 형평, 이 목적적 가치 이런 것들은 정치의 영역이다. 정치가들이 결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우리는 그걸 정치 영역으로 간주한다. 행정이 개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굉장히 큰 시각의 차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여튼 물론 그때 얘기했지. 전통적 행정학자들이 정치와 행정이 이렇게 딱 구분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분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들도. 윌슨이 유명한 정치학자야. 정치학자가 그걸 모르겠니? 그런데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효율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정치적 문제, 이런 형평이나 평등 이런 거는 정치적 가치야, 정치적 문제야. 이런 문제들은 정치 영역에 맡겨야 된다. 아마 인정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전통적 행정은 가치 중립성을 지향하고 그 비판가들은 뭐냐? 가치 지향성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 절충할 수가 없어, 둘은. 그 다음에 기계적 효율성에 집착하고 있다. 기계적 효율성. 영어로 mechanical efficiency라고 그래요. 기계적 효율성에 집착하고 있는데 전통적 행정. 기계적 효율성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효율성 지상주의야. 기계적 효율성. 효율성 지상주의. 기계적 효율성에 집착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을 효율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어, 지금. 전통적 행정은. 개인과 조직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수단이야, 그지? 도구야, 그지? 도구적 합리성 이런 얘기했어. 도구야. 함으로써 조직을 비인간화시키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 이게 비판이에요. 기계적 효율성의 집착은 개인과 조직을 효율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조직을 비인간화시키고 dehumanizing, 영어로는 dehumanizing 시키고 인간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한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인간의 발전과 성장을 높여주고 조직을 휴머나이징 시키기 위해서, 인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개인을 목적적 존재로 간주해야 돼. 목적적 존재. 그리고 목적적 존재로 간주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들한테 많은 재량을 부여하게 되지. 수단적 존재로 가정할 경우에는 제약하는 거지, 제약. 너는 그냥 기계처럼 주어진 대로 일만 해라 이거 아니야, 그지? 재량을 다 빼버리고 위에서 하란 대로 해, 기계적으로 해 이거 아니야. 그래서 기계적 효율성이. 그런 상태에서는 개인의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고 자아실현도 이루어질 수 없고 조직이 비인간화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비판을 조직
인문주의, Organizational Humanism, 조직 인간주의자들이 비판을 해요. 골렘 비우스키라든지 에질리스 이런 사람이 있어. 그 부분은 우리가 뉴 퍼블릭 서비스 할 때 아주 깊게 다시 얘기할 거.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도 안 놓쳐. 적당히 넘어가는 일 없어. 뒤에 부분에 나오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비판. 전통적 모형은 법규와 규정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탑다운의 통제지향적인 관리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떨어뜨리고 시민 참여를 저해하고 행정 혁신을 어렵게 한다. 이런 비판. 길어? 또 한 번 더 해줘.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착과 탑다운의 통제지향적인 관료제는 이 전통적 행정이 지향하는 그런 구조들이지, 그지?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떨어뜨리고 시민 참여를 저해하고 행정 혁신을 어렵게 한다 이거죠. 와닿지 않아? 이해되지? 재량이 없는데 어떻게 시민에 대해서 대응을 하니? 요구에 대해서 대응을 해. 재량이 없는데 어떻게 혁신을 해? 재량이 주어져야지 혁신할 거 아니야, 그지? 재량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탑다운식 통제 방식에 의해서 못하게 만들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시민의 대응성이 전혀 없는 상태, 어떻게 할래 대응할 수가 없어. 법과 규정 때문에 당신의 주장이 맞지만은 우리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시민 참여가 유발이 되겠어. 누가 관료들한테 다가가서 행정기구에 다가가서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어. 그죠? 지금 아직도 있잖아. 이런 행정 근데 많어. 권한이 없는데요. 법과 규정은 그걸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이제 비판을 이제 대응해서 신공공관리가 그 신공관리 전에도 여러 가지 그 관료제를 개혁하기 위한 요구들과 이론들이 계속 대두됐지만은 신공공관리에 의해서 집약되고 아주 강력한 형태로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신공관리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를 한다. 그리고 그 수업의 큰 줄기를 알고 있어야 돼. 큰 맥락, 줄기요. 지엽적인 것도 큰 줄기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 큰 흐름 속에서. 이 강의의 목표가 그거야. 여러분들 행정학에 대해서 정말로 최대한도로 올바르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책한 원서를 본다든지 다 보더라도 선생님 강의를 안 들으면 이해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마다 오늘처럼 온라인 강의실에 강의 요지를 올려놓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안 올려. 기분 좋게 만들려고. 2페이지짜리가 그대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끝나가서 보면은 온라인 강의실에 보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으니까 그걸 10분 잘 활용을 하고 우리가 수석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모인다. 질문. 지금 아까 그 두 번째 회의에서 역관대 승부에서 이제 정치가가 행정 문제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행정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이제 정치가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뭐 행정가들이 행정 문제를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정치가가 한쪽에만 집중. 정치가가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 문제까지도 다 자기네들이 처리해버렸다는 거야. 행정 문제조차도 정치가의 업무 소관이 됐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균형을 이뤘다고 하기에는 정치가가 행정 문제를 행정 문제 자체도 정치가 개입함으로써 정치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정치 문제가 됐다. 우리 가끔가다 언론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 문제가 정치 문제화 됐다. 정치 문제화 시켰다. 이렇게 나오지, 그지? 원래 행정 문제였는데 이걸 갖다가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정치 문제화 시켜버려, 다. 모든 문제를 정치 문제화 시켜. 행정 문제는 없는 거야. 고유한 행정 문제가 있거든, 근데, 그지? 행정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이런 거는 행정 문제거든. 행정 기구가 해야 될 일이거든. 그치?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이잖아, 그지? 그것까지 정치가들이 처리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갖다가 행정 문제, 본질적으로 행정 문제 자체도 정치 문제화 시켜버리는 거야. 지금 그런 경우 많어. 여러분들 주변에서 잘 봐봐. 이 정치,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위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 막 내놨잖아, 그지? 뭐 전세가를 갖다가, 통제한다든지, 통제하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 문제야. 행정 문제들이 많어. 그런데 야당에서 정치 문제화 시킴으로써 행정가들이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국회가 결정하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국회가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 그지? 그게 바로 이제 그런 뜻에서 하는 거야. 지금 이게 OCW이기 때문에 절대 야당을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한 거, 그지? 행정가들이 잘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해법을 내놓거든. 부동산 대책으로 해법을 기획재정부, 건교부 여러 부서들이 합동해서 해법을 내놨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지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발전의 제도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발목을 딱 잡어. 행정 문제 자체를 정치 문제화 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본질적으로 행정기구가 해야 될 일까지도 정치기구가 개입해서 자기의 영역으로 간주해버린다는 거야. 그런 일이 극심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심하니까 윌슨이 참지 못하고 정치행정 이원론을 딱 들고 나온 거야. 너무너무 심하니까. 모든 문제까지 다 정치가가 개입하니까. 자, 부동산 대책 우리가 내놨어. 그런데 아직까지 법으로 정책을 내놨는데 법으로 이걸 인도스 해줘야 되잖아, 그지? 법이 안 통과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 다 행정 문제,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법을 개정을 해주든지 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책이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끌어내고 이러려 그러면은 법으로 제정해 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행정 효율성 기대할 수 있겠니? 안 하는 거야. 내년에도 안 하고 내후년에도 안 해. 10년 동안 안 해. 끝까지 안 해. 그런 일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한 강도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못 참는 거야.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효율성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효율성 운동의 일환으로 거기 참여했던 윌슨이라든지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 정치행정, 그러니까 윌슨 정치행정 이원을 해서 구분시키는 거야. 이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국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 이거. 우리도 사실은 있지. 저게 점점 있잖아. 모든 행정기구가 해야 될 일 자체도
정치기구가 자꾸만 개입해서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행정기구에 해야 될 그 행정 문제를 갖다가 아주 협소하게 좁혀나가면은 정치행정위원회들이 리바이벌 할 수 있어. 리바이벌 할 수 있어.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가고 있어, 지금, 현재. 알겠냐? 어? 또, 질문. 없으면은 추석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교과서 있잖아? 다 끝났잖아, 그지? 전통 행정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막 들어와야 돼. 가슴속에 물밀듯이 들어와야 되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 거지, 그지? 어? 잘했어.